최근에 경제 상황이 다시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긴급히 이 장소를 잡아서 토론회를 갖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우리 당의 대표이신 문재인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방안점이 있겠습니다. 전반기 국정기조는 무국민 정책, 국민은 불려졌고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민생은 안 통합됐습니다. 돌아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집을 거물고 모래 위에 정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그 위에 통일 대박의 인성을 쌓아놓고 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심화시켜 놓고 그 빗대미 위에 강조경제의 인성을 쌓아놓습니다. 정부의 비전과 국민의 정신이 멀어지면서 희망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숙제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개선 공약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노동 계획이 대표됩니다.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말했던 대통령이었지만 기본이 가장 무너진 정부가 바로 현 정부였습니다. 국정원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개선 계획,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성완종 리스크 사건에서 법치주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에서 정부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제입니다. 가계부채 1,100조 원, 청년 실업률 10.2%, 사상 최대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6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0%입니다. 국가재정은 4년 연속 벌써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수출마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발 리스크 속에서 세계 경제가 또다시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경제 위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상황인데 정부의 대처는 관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릴 두 가지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할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주도 구상입니다. 이제 부채 중심의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으로는 안 됩니다. 재벌과 대기업 중심 성장 정책에 따른 낙수 효과도 없습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야 합니다.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와 노수가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도 활성화되어서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동의 분과 한방의 양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대륙으로 넓히자는 것입니다. 한계일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인 유일한 활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제 기능을 할 때 우리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명실상부한 유능한 경제정당이 될 때 국민은 우리를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집권 엔진입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 전반기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 당이 제시한 대안을 잘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세균, 강철규 전문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해주실 김상조 의원님과 우석훈 국민경제센터 소장님 그리고 투혼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주신 모든 분들께 새로운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강철규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오늘 대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철규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님과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회가 개최하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경제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상조 교수님과 우석훈 박사를 비롯해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요약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약 실천 여부, 둘째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셋째는 장기 비전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집권 2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먼저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실천에 옮겼는가를 보면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을 모방해서 가져간 경제민주화는 그중 재벌 총수일과 사익편취 규율, 일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이죠. 그 다음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업체 손해배상 소송에서 3배소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런 몇 가지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경제 민주화 정책을 포기하고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진입장벽을 내려갈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재벌 계획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내세운 규제 완화와 그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은 신자유주의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권위주의적 불통의 정치가 더해져서 원래의 공약 실천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노동 정책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 보완 등과 같은 친노동적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그 후에 관계부처 합동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와 일자리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노동시장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파트타임 노동자 교육 등을 통해서 겉보기에는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일자리의 질이 악화됐어요.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다른 공약은 대부분 내용을 후퇴시키거나 포기했습니다. 또 노사관계 면에서 보면 더 문제가 많은데, 대화와 상생을 내세웠던 공약이 실제로는 법질서 준수와 노동조합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대타협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공권력의 발동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불통의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노동개혁은 피크타임 임금제 등 공약의 일부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배제된 공약 대비 매우 후퇴한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 체감 도면에서 보면은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게도 강조하는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분기에 0.3%를 기록해서 98년 이후 최저, 유럽의 경제위기 국가인 그리스 0.8%, 스페인 1%, 포르투갈 0.4%보다도 낮았습니다. 2013년과 14년
경제 성장률도 2.9%, 3.3%로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양극화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소득 대비 가계 소득의 격차가 급속도로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말에 1,089조 원. 네, 이런 가계 부채가 오늘 언론 보도 보면은 1,130조 원 늘었어요. 41조 원이 금년 들어서 또 늘었더라고요. 41조 원이. 이런 가계 부채가 지난해 68조 원, 그 전에 58조 원을 합치면은 집권 2해 동안 126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금년 말이 되면 200조 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200조 원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발할 경제 폭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수출도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비전은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8월 16일에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을 발표해서 한반도 경제통이 이루어진다면 소득 5만 불, 잠재 성장률 5%로 올라설 수 있다는 5 비전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집권당인 박정권은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창조경제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제를 내세워서 전국 18개 지역을 돌면서 다양한 창조경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술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비전이고 공약을 실행에 옮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그렇게 되리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역시 재벌 개혁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재벌에게 한지 없이 떠맡기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잘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정세균 공동위원장님의 사회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논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와 대안 제시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희망을 갖게 만든다면 경제에 관한 여야 협정은 물론 남북 세계 어디와도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에 국민 살림이 나아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면.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그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경제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네, 원래 지난 24일에서 긴박한 남북 대치 국면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경제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만 우리는 다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중국발 위기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바깥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고용 없는 장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극도의 청년 실업과 사회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한국 경제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박근혜 정권 하에서 성장도 분배도 국가 재정도 모두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경제 3주체인 시장도 국가도 가계도 모두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토론회는 남은 2년간을 걱정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가
규탄 없는 제안과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